네, 어젯밤 서귀포 해상에서 1,900톤급 화물선이 침몰하기 시작해 긴급 구조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사고 해역에는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몰아쳤지만 승선원들이 침착하게 이 탈출 밧줄을 만들고 해경이 소형 단정을 보내면서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 위, 금세 가라앉을 듯한 배 한 척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와, 빙빙 도네. 정진하세요, 정진!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센 파도에 갑판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양면 앞으로 둘. 우리가 좀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배 꼭대기 조타실 옆에는 한데 모인 선원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박 침수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쯤. 철강을 싣고 전남 광양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1,900톤급 화물선이 서귀포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화물선에는 선장 등 한국인 2명과 외국인 선원 9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속 80km의 강풍이 불고 5m가 넘는 파도가 쳐 구조대가 화물선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도 승선원들이 화물선에 있던 밧줄을 기둥에 묶은 뒤 아래로 내렸고 해경이 소형 구조단정을 보내 줄을 타고 내려오는 승선원을 한 사람씩 옮겨 1시간 반 만에 11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선원 2명이 타박상 등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이다 보니 구명볼 투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구명줄을 이용해서 화물선 선미 쪽에서 이제 한 명씩 순차적으로 구명줄을 잡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사고 해역에는 예인선이 도착해 현장 예인을 검토 중이며 해경은 항해 중 큰 파도를 맞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 뒤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민주당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현역인 송재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두 후보의 주요 공약과 후보가 내세운 강점 등을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문대림, 송재호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제주 MBC 등 언론 4사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후보 지지도에서 같은 선호도를 보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제주도의원과 도의회 의장, JDC 이사장 등을 지내며 거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가액이 4조 5천억 규모였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29차례 치밀한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냈던 그러한 성과를 갖고 있는 후보다. 문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장을 비롯해 가격 결정권을 이끌기 위한 산지 공영 도매시장 신설을 꼽았습니다. 또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 어업과 수산자원 등의 권한을 제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치권의 범위를 해양으로 확대하고 어족자원 관리권, 조업 허가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송재호 국회의원은 4.3 특별법 통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역량과 인맥을 살려서 제주를 더 키우는데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면세점과 영어교육도시 특례 확대, 시장 직선제 도입을 통한 자치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또 풍력과 지하수 등을 활용한 공유자원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유자원 소득 계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도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건강보건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민주당 경선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투표로 진행되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합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저녁 본선 티켓을 쥘 최종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측이 송재호 예비후보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음주 관련 입원 치료 서류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송 후보 측은 무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아침 인사 중 손팻말에 경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중앙당 선관위의 경고장을 받았다며 비판했고 문 후보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선거구 당내 경쟁자였다가 사퇴한 문윤택 전 예비후보는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공개한 것은 치졸한 공격이고 흑색 선전으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가 고기철 이경영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2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고기철 이경영 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경선은 당원 20%, 시민 80%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빠르면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공천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전략공천 읍소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고기철 후보는 오늘 이경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보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7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4도, 북부 지역 5도, 남부 지역 7도, 청판학은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 서부와 동부 지역 14도, 산지 청판학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내내 날씨가 우중충하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제주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대병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아직까지 병원 내 전공의 75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없지만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첫 규탄 대회를 연 제주도 의사협회는 내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와 관리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호텔 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을, 50대 호텔 대표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서귀포 시내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호텔 법인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제작한 4.3 특별 다큐 남겨진 아이들이 한국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남겨진 아이들을 촬영한 제주 MBC 김현명 기자에게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보도특집 다큐 부문을 시상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4.3 당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수영인 유족들의 사연과 직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과정을 담은 4.3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주 MBC 유튜브 콘텐츠인 세로세로가 제주도 기자상 편집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오늘 신년 하례회를 열고 제주도 기자상을 시상하며 제주 MBC 세로세로 팀에게 편집 부문상을 전달했습니다. 세로세로는 방송 뉴스를 1분 미만의 세로 영상으로 만든 콘텐츠로 지난해 8월부터 제작돼 유튜브 제주 MBC 채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불법 운행이 계속되는 애조로 노영교차로 부근 갓길 차량 운행이 앞으로 단속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릴 때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갓길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 20일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구분된 애조로 갓길은 긴급 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독색당이 최근 고시무효 판결을 받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독색당은 증설공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월정리 주민 등이 제기한 증설공사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